자, 삐까번쩍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일찍 댕겨라라고 하셨습니다. 할증 붙기 전에 네, 일찍 댕겨라. 일찍 땡겨라. 40%는 크긴 크다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경제하고 상관 있는 소식이었네요. 그렇네요. 네. 자, 알아두면 돈 되는 경제 금융 소식을 정리합니다. 정철진의 머니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오늘은 파월 의장의 얘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연설 이후에 이게 네. 브루킹스에서 연설한 건데 나스닥이 무려 4% 넘게 폭등했더라고요. 도대체 네.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시장이 반응한 걸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커멘트인데요. 네. 참고로 12월 올해 마지막 연준의 FOMC 회의가 12월 13일, 14일입니다. 네. 13, 근데 14. 연준 같은 경우에는 열흘에는 블랙아웃 기간을 둬요. 네. 그래서 열흘 내에는 아무 말도 FOMC 회의 내에 왜냐면 거기서 하는 말이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 전까지는 뭐 제임스 블라드니 뭐 크리스토퍼 윌런이 이런 뭐 뉴욕이니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이야기보다도 그 연준 의장의 말을 듣고 싶은데 네. 그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오늘 새벽 3시 반이었고요. 이야기하신 대로 브루킹스라는 미국의 싱크탱크죠. 네. 그 연구소에서 기조 연설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연설 내용도 우리가 궁금증을 딱 풀어줄 만한 연설 주제였어요. 네. 예. 인플레이션,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뭐 고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걸 짬뽕해 버리면 이제 앞으로 진짜 긴축 방향이 뭐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속내가 뭐야? 이걸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오늘 새벽 3시 반에 전 세계가 제롬 파월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뻔한 얘기를 또 했어요. 뭐죠?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 안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가야 할 길이 멀다. 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금리 인하 하는데 지금 금리 인하할 생각은 없어.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야. 뭐 이 얘기도 늘 했죠. 그런데 이 다음부터 은근슬쩍 시장이 원했던, 시장이 바랬던 이야기를 네.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연준이죠. 지금까지 막 강력한 긴축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좀 발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의 인플레, 물가 상승률이 높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통제권 안에 그러니까 적정한 컨트롤이 될 정도의 수준으로는 들어왔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금리 인상에서 속도 조절을 할 네.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이 한마디 듣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당장 이번 달부터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그 12월이라고 속도 아예 조절의 말을 했어요. 효과는 바로 12월부터 12월부터 이렇게 적용될 하시더라고요. 수가 있을 것이라는 타이밍을 봐갔어요. 네. 근데 많은 속도 조절에 전문가들이 12월에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속도 조절 내년부터 할 거다 이랬는데 파월이 확 의견을 바꾼 건지 생각이 그렇습니다. 바뀐 건지. 예. 예.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속도 조절한 이야기 그리고 12월이란 이야기까지 다 해버리면서 예. 실질적으로 시장은 환호하게 된 것이었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팍 튀기 시작을 했고 달러는 약해지기 시작했고 뭐 은값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4% 5% 튀어오르고 뭐 전형적인 상승장의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경기 침체를 의식한 거이기도 한 것 같으면서도 파월 의장 그 얘기를 쫙 봤더니 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한 정도의 그 제한적 통화 정책에 접근했다. 뭐 이렇게 근접했다. 근접했다 예, 예, 이렇게 예. 얘기한 게 물가를 이제 우리가 네. 컨트롤할 수 있어라는 네. 자신감을 좀 비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꼬아서 그 네네네. 영문으로 보면 그렇게 예. 돼 있는데 그걸 아주 이렇게 풀었으면 우리가 긴축 세게 했잖아. 그 결과 물가가 효과가 순하게 있어? 들어왔어.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정도의 아직 잡은 발언을 건 했었습니다. 아니지만 네. 적당한 갈 정도에 길은 왔어. 멀지만 네. 왜냐하면 목표가 2%거든요. 음. 그러니까 2%까지는 아직 먼 거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여전히 7%대인데 그렇죠. 이거 높은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바로 속도 조절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또 계속 한 거예요. 물가는 높기 때문에 예.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고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란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속도 조절이라는 말과 함께 지금 시장이 두려웠다는 것은 워낙 자이언트 스텝 0.75를 벌써 4번씩 막 5번씩 때리려고 하는 여기서부터 무서워한 건데 제롬 파월 의장이 오히려 한 발 뒤로 왔다라는 여기에 훨씬 더 포인트를 맞췄고요. 예. 또 하나 제가 이야기를 좀 집중했던 부분은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여름에 했었어요. 잭슨 미팅 때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경기가 훼손되더라도 맞아요. 고통스럽더라도 물가를 잡을 거야. 네, 맞아요. 그 감내해야 돼. 네, 너네들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기자도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말로 경기 망칠 때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더니. 강력한 금리 인상 할 겁니까? 라고 또 한 번 물어본 네.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요? 그랬는데 여기서 제롬 파월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자기도 그럴 생각이 없다. 음. 과잉 긴축을 할 생각은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불과 몇 달 전, 한 달 전만 해도 와 이거 물가 잡기 위해서는 경기 좀 훼손돼야 돼. 고통도 겪어야 돼. 과잉 아주 강력하게 과잉으로 긴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가 오늘 새벽에는 본인은 그 싫대요. 과도한 긴축, 과잉 긴축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뭐죠? 하니까 여기까지 완전 짝짝꿍이 터진 거죠. 뭐죠? 그러나 이제 한켠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오죠. 제롬 파월 더 이상은 이 사람 이제 못 믿는다. 왜냐면 말을 벌써 이게 몇 번씩 그러니까요. 바꿉니까? 예, 그렇게 일단은 정리가 됐습니다. 열흘 뒤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